아직도 다리에 쥐가 나면 마구 주무르거나 아픈 부위를 세게 두드리고 계신가요? 사실 이 습관 때문에 근육 손상이 더 심해지고 통증이 오히려 오래가는 겁니다. 우리가 믿어온 쥐나면 세게 주물러야 풀린다는 상식, 사실 이건 근육을 더 망가뜨리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리에 쥐가 났을 때 딱 3초 만에 통증을 풀 수 있는 올바른 응급처치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밤중에 갑자기 쥐가 나도 당황하지 않고 즉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다시는 쥐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비결까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검증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순자 어르신, 올해 68세이신데요. 이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저 요즘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새벽마다 다리에 쥐가 나는데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옆에 할아버지가 자고 있으니 이를 악물고 참아요. 혼자서 다리를 막 주무르고 두드리는데 한 30분은 아파서 꼼짝도 못해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순자 어르신이 하고 계신 방법, 그러니까 아픈 부위를 마구 주무르고 두드리는 것, 이게 바로 통증을 30분씩이나 끌고 가게 만드는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리쥐, 의학 용어로는 근육경련이라고 합니다. 이건 근육이 갑자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수축하면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현상이에요.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무려 70% 이상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증상을 경험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밤에, 그것도 새벽에 자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흔한 증상인데도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왜 주무르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근육에 쥐가 난다는 건 근육 섬유가 과도하게 수축해서 뭉쳐버린 상태입니다. 이때 근육은 이미 엄청난 긴장 상태에 있어요. 마치 고무줄을 최대한 당겨 놓은 것처럼요. 이런 상태에서 세게 주무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긴장된 근육의 외부 압력까지 가해지면서 근육 섬유가 미세하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조금 풀리는 것 같아도 다음 날 보면 그 부위가 멍이 들거나 며칠 동안 뻐근하게 아픈 거예요. 2019년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근육경련 발생 시 강한 마사지나 압박을 가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 회복 시간이 평균 2.3배 더 오래 걸렸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경련 발생률도 1.8배 높았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법의 스트레칭이에요. 다시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제가 이분께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린 후 한 달 뒤에 다시 오셨는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선생님, 저 요즘 새벽에 쥐가 나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했더니 진짜 3초 만에 풀리더라고요. 30분씩 고생하던 게 거짓말처럼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지금부터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들어주세요. 종아리에 쥐가 났을 때 대부분 이 부위에 많이 나시죠? 이때 절대 주무르지 마시고요. 먼저 천천히 숨을 크게 들이쉬세요. 그리고 쥐가 난 다리의 발끝을 내 몸 쪽으로, 그러니까 정강이 방향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은 펴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손이 발끝에 닿지 않으시면 수건이나 옷을 발끝에 걸어서 당기셔도 됩니다. 아니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앞으로 기울이셔도 같은 효과가 있어요. 이 동작을 딱 3초만 유지하세요. 3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만 세시면 됩니다. 왜 이 방법이 효과적일까요? 근육에 쥐가 났다는 건 근육이 수축한 상태잖아요.
그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주무르는 건 수축된 근육을 억지로 누르는 거고, 스트레칭은 수축된 근육을 원래 길이로 돌려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다른 겁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세요. 선생님, 저는 쥐가 나면 너무 아파서 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스트레칭을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에는 통증 때문에 다리를 움직이기가 정말 힘드실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은 계속 수축 상태를 유지합니다. 오히려 조금 아프더라도 천천히 부드럽게 발끝을 당겨 주셔야 해요. 갑자기 확 당기시면 안 됩니다. 서서히 느긋하게 숨을 내쉬면서 당겨주세요. 처음 1초는 좀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2초, 3초가 지나면 마법처럼 근육이 풀리면서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걸 한번 경험하시면 다음부터는 쥐가 나도 전혀 무섭지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2021년 대한재활의학회에서 6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근육 경련 시 즉각적인 스트레칭을 적용한 그룹은 평균 5초 이내에 통증이 완화되었고, 마사지를 적용한 그룹은 평균 3분 이상 통증이 지속되었습니다. 5초와 3분.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쥐가 풀린 직후에 바로 일어나거나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풀리고 나서 최소 1분에서 2분 정도는 그 자세로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천천히 발목을 돌려주시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일어나시면 아직 완전히 이완되지 않은 근육이 다시 수축하면서 또 쥐가 날 수 있어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다리에 쥐가 나면 첫째, 절대 주무르거나 두드리지 마세요. 둘째, 발끝을 내 몸 쪽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셋째, 이 자세를 3초간 유지하세요. 넷째, 풀리고 나서 1분에서 2분은 쉬었다가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쥐가 나도 이제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 꼭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할 때 바로 써먹으세요. 그리고 주변의 어르신들께도 꼭 알려드리세요. 아직도 쥐 나면 주무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자, 이제 쥐가 났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은 아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우리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젊었을 때는 쥐가 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60 넘으니까 왜 이렇게 자주 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사실 다리 쥐는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더 심하게 찾아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은 다리 쥐가 나는 진짜 원인 5가지와 각각의 원인에 맞는 예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마그네슘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꼭 필요한 미네랄이 있어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수축한 후에 제대로 이완되지 못해요. 그래서 쥐가 나는 겁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마그네슘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어도 흡수되는 양은 절반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혈압약, 이뇨제 같은 약들이 마그네슘을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2020년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조사한 결과 야간 근육 경련을 자주 경험하는 그룹의 78%가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범위 이하였습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을 어떻게 보충해야 할까요? 제가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 음식이 있어요. 바로 바나나, 아몬드, 시금치, 그리고 검은 콩입니다. 특히 바나나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칼륨도 풍부해서 근육 건강에 정말 좋아요. 하루에 바나나 1개, 아몬드 1줌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많이 달라집니다. 저한테 치료받으신 박영호 어르신
올해 72세이신데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쥐가 나셨어요. 제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알려드렸더니 2달 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으로 확 줄었습니다. 특별한 약 없이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요. 두 번째 원인, 수분 부족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물을 얼마나 드시나요? 혹시 목이 마를 때만 드시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근육의 75%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서 쥐가 나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요. 목이 안 마르니까 물을 안 마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는 이미 몸이 탈수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이미 늦은 겁니다. 또 하나, 어르신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에 물을 안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새벽에 쥐가 잘 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는 동안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보충이 안 되니까 근육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요. 잠들기 2시간 전까지 조금씩 나눠서 드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 해도 야간 경련이 확 줄어듭니다.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체중 1kg당 30ml예요. 60kg이시면 1.8L, 그러니까 종이컵으로 9컵 정도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아침, 점심, 저녁 식사 때마다 2컵씩, 그리고 중간중간 한 컵씩 드시면 충분히 채우실 수 있어요. 세 번째 원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다리 쥐가 유독 밤에, 그것도 종아리에 많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종아리는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가장 안 되는 부위입니다. 낮에는 걷고 움직이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밤에 누워서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이 더 안 돌아요. 나이가 들면 혈관도 같이 늙습니다.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혈관 안쪽에 노폐물이 쌓이면서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다리 끝까지 피가 잘 안 가겠죠. 특히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순환 장애가 더 심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리쥐를 더 자주 경험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만 걸으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으시면 됩니다. 걸으면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펌프 역할을 해요. 이걸 의학에서는 근육 펌프 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작용 덕분에 다리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잘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잠자기 전에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벽에 손을 짚고 한 발을 뒤로 빼서 종아리를 늘려주는 동작 있잖아요. 양쪽 다리 각각 30초씩만 해주셔도 밤사이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누워서 잘 때 다리 밑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해주시면 더 좋아요. 중력 덕분에 피가 심장 쪽으로 잘 돌아가거든요. 네 번째 원인, 근육량 감소입니다. 여러분, 혹시 근감소증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현상을 말합니다. 30대부터 시작해서 6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 80대가 되면 50%까지 근육이 줄어든다고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왜 쥐가 잘 날까요? 근육량이 적으면 같은 움직임을 해도 근육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커집니다. 적은 근육으로 같은 일을 해야 하니까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피로한 근육은 쥐가 나기 쉬워요. 2022년 대한노인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야간 근육 경련 발생률이 3.2배 높았습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백질 섭취와 운동,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드셔야 해요. 60kg이시면 72g, 대략 손바닥 크기의 살코기 2덩어리 정도입니다.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면 생선, 두부, 계란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운동은 꼭 헬스장 가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의자 잡고 까치발 들기, 이 운동 아시죠?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요. 이거 하루에 3번, 한 번에 15개씩만 하세요. 종아리 근육 유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5번째 원인, 잘못된 자세입니다. 의외로 이 원인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잠잘 때 자세가 다리 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발끝을 쭉 뻗은 자세로 주무시는 분들 계시죠?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이 수축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쥐가 나기 쉽습니다. 또 너무 무거운 이불을 덮으면 이불 무게 때문에 발끝이 눌리면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발끝이 천장을 향하도록 하고 주무세요. 그리고 이불은 가벼운 걸로 바꾸시고요. 발끝에 이불이 닿지 않게 이불 끝을 살짝 들어 올려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원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마그네슘 부족. 둘째, 수분 부족. 셋째, 혈액순환 장애. 넷째, 근육량 감소. 다섯째, 잘못된 자세입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보입니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먼저라는 말이 있죠. 오늘 알려드린 원인들 하나씩 점검해 보시고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꼭 개선해 보세요. 쥐가 나는 빈도가 확실히 줄어드실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다리 쥐가 났을 때 대처법과 원인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다리 쥐를 완전히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이정숙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올해 74세이신 이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거의 매일 밤 쥐가 나셨어요. 심할 때는 하룻밤에 2~3번씩 나셔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죠. 선생님, 저 이러다가 잠을 못 자서 죽을 것 같아요. 피곤해서 낮에 자꾸 졸리고 기운도 없고 우울하기까지 해요. 이분 말씀 듣고 제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다리 쥐가 단순히 그 순간만 아픈 게 아니에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수면 부족은 다시 피로, 우울, 면역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이정숙 어르신께 매일 밤 자기 전에 딱 5분만 투자하는 예방 루틴을 알려드렸어요. 3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선생님, 저 지난달에 쥐가 딱 1번 났어요. 1번이요? 매일 나던 게 한 달에 1번으로 줄었어요. 이제 잠도 푹 자고 살 것 같아요. 오늘 이 예방 루틴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자기 전 5분 예방 루틴, 첫 번째는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을 마주 보고 서세요. 두 손을 벽에 짚고 한 발을 뒤로 한 걸음 빼주세요. 뒤에 있는 다리에 무릎은 펴고 발뒤꿈치는 바닥에 딱 붙여주세요. 그 상태에서 앞쪽 무릎을 살짝 굽히면서 몸을 벽 쪽으로 기울이세요. 종아리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나면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세를 30초간 유지하세요. 숨은 편하게 쉬시면서요. 절대 숨을 참으시면 안 돼요. 30초가 지나면 다리를 바꿔서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양쪽 각각 30초씩, 이게 끝이에요. 1분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발목 돌리기입니다. 침대에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한쪽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바퀴, 반시계 방향으로 10바퀴. 그리고 반대쪽 발목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 동작이 왜 중요하냐면요. 발목을 돌리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자기 전에 이걸 해주시면 밤새 다리에 피가 잘 돌아서 쥐가 날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까치발 들기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서세요. 그리고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주세요. 올릴 때 3초, 내릴 때 3초, 이렇게 천천히 하시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15번 반복해 주세요.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켜 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이 약해지면 쥐가 잘 나거든요. 매일 이걸 해주시면 종아리 근육이 탄탄해지면서 쥐가 나는 빈도가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미지근한 물 한 컵 마시기입니다. 스트레칭 다 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드세요.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요. 차가운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뜨거운 물은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셔두면 자는 동안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되니까 근육이 탈수 상태에 빠지지 않아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종아리 스트레칭 1분, 발목 돌리기 1분, 까치발 들기 2분, 물 한 컵 마시기 1분. 총 5분입니다.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밤새 쥐 걱정 없이 푹 주무실 수 있어요. 이정숙 어르신뿐만 아니라 제가 이 루틴을 알려드린 환자분들 대부분이 한두 달 안에 쥐 나는 빈도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말씀하세요. 약 한 알 먹는 것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다리 쥐 대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방법들로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위험신호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위험신호,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이 계속될 때입니다. 보통 쥐는 스트레칭으로 풀면 통증이 바로 사라져요. 그런데 풀렸는데도 그 부위가 계속 아프고 하루 이틀 지나도 통증이 남아있다면 이건 단순한 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육 파열이나 혈전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종아리가 부어오르거나 만졌을 때 열감이 느껴지면 심부정맥 혈전증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건 다리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피떡이 생긴 거예요. 이 피떡이 떨어져서 폐로 가면 폐색전증이라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위험신호, 쥐가 너무 자주 날 때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쥐가 나신다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는 건 단순히 마그네슘이 부족하거나 물을 안 마셔서가 아닐 수 있어요. 갑상선 기능 이상, 신장 질환, 말초 신경병증, 척추 문제 등 다양한 질환이 잦은 근육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말초 신경병증으로 인해 쥐가 자주 나는 경우가 많아요. 혈당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세 번째 위험신호, 다리 쥐와 함께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있을 때입니다. 쥐가 나면서 발이나 다리가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이상한 느낌이 든다면 신경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말초 신경에 손상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한쪽 다리에만 이런 증상이 집중된다면 척추 쪽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MRI 같은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위험신호, 다리 쥐와 함께 피부색이 변할 때입니다. 쥐가 나는 다리의 피부가 창백해지거나 푸르스름하게 변한다면 이건 혈액순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신호예요. 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피가 제대로 안 가고 있는 거죠. 이걸 말초 동맥 질환이라고 하는데 방치하면 최악의 경우 괴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걸을 때 종아리가 아프다가 쉬면 괜찮아지는 증상이 함께 있다면 말초 동맥 질환을 강하게 의심해 봐야 해요. 다섯 번째 위험신호, 약을 복용한 후 쥐가 갑자기 심해졌을 때입니다. 혹시 최근에 새로운 약을 드시기 시작하셨나요? 일부 약물은 부작용으로 근육 경련을 유발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뇨제, 스타틴 계열 콜레스테롤 약, 일부 혈압약이에요. 만약 새 약을 먹기 시작한 후로 쥐가 부쩍 자주 난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5가지 위험 신호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쥐가 풀려도 통증이 계속될 때. 둘째, 일주일에 3번 이상 자주 날 때. 셋째,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함께 있을 때. 넷째, 피부색이 변할 때. 다섯째, 새 약 복용 후 심해졌을 때.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병원에 가보세요.
건강은 자신감에서 온다는 말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바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자신의 몸을 아는 데서 온다고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채고 위험 신호가 있을 때 빠르게 대처하는 것. 이게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예방 루틴과 위험 신호 꼭 기억해 두시고 실천해 보세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다리 쥐 났을 때 즉각 대처법, 원인 5가지, 예방 루틴, 위험 신호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핵심 정리와 함께 제가 진료실에서 직접 경험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순자 어르신 기억나시죠? 매일 새벽마다 쥐가 나서 30분씩 고생하시던 68세 어르신이요. 이분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신 지 6달이 지났을 때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혼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옆에 비슷한 연세의 여자분 4분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 거 우리 경로당 친구들한테 다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다들 너무 좋다고 선생님 한번 뵙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그 4분이 돌아가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저도 쥐나면 맨날 주물렀는데 순자 씨가 알려준 대로 발끝 당기니까 진짜 금방 풀리더라고요. 저는 자기 전에 스트레칭 하는 거 배웠는데 이제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나요. 마그네슘 많은 음식 먹으라고 해서 바나나 매일 먹고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그 순간 제가 왜 의사를 하는지, 왜 이렇게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 분이 아시면 그 주변 분들까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건강한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분들께 알려주시면 그분들도 한밤중에 쥐가 나서 고통받는 일이 줄어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내용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리 쥐 났을 때 즉각 대처법 3단계입니다. 첫째, 절대 주무르거나 두드리지 마세요. 이미 긴장된 근육에 압력을 가하면 근육 섬유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둘째, 발끝을 내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세요. 손이 안 닿으면 수건을 이용하시거나 벽에 발바닥을 대고 몸을 기울이세요. 셋째, 이 자세를 3초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번만 세시면 마법처럼 풀립니다. 그리고 풀리고 나서 바로 움직이지 마시고 1분에서 2분 정도 쉬었다가 천천히 움직이세요. 이게 재발을 막는 비결입니다. 다리 쥐가 나는 원인 5가지 기억나시죠? 첫째, 마그네슘 부족, 바나나, 아몬드, 시금치, 검은콩 드세요. 둘째, 수분 부족, 하루에 물 8컵 이상 드시고 자기 전에도 미지근한 물 1컵 드세요. 셋째, 혈액순환 장애, 하루 30분 걷기와 자기 전 스트레칭으로 해결하세요. 넷째, 근육량 감소, 단백질 충분히 드시고 까치발 들기 운동하세요. 다섯째, 잘못된 자세, 발끝이 천장을 향하게 주무시고 무거운 이불은 피하세요. 잠자기 전 5분 예방 루틴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종아리 스트레칭 양쪽 각각 30초씩 1분, 발목 돌리기 양쪽 각각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10바퀴씩 1분, 까치발 들기 15번 2분, 미지근한 물 1컵 마시기 1분. 총 5분입니다. 이 5분이 여러분의 밤을 바꿔줄 거예요. 병원에 꼭 가봐야 하는 위험신호 5가지도 잊지 마세요. 쥐가 풀려도 통증이 계속될 때, 일주일에 3번 이상 자주 날 때, 저림이나 감각 이상이 함께 있을 때, 피부색이 변할 때, 새 약 복용 후 심해졌을 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미루지 마시고 병원 가세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뵈면서 느낀 게 있어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게 건강의 비결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전 5분 스트레칭, 물 1컵 마시기, 바나나 하나 먹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밤이 달라지고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결국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옛말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게 그 한 걸음입니다. 이제 실천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거. 오늘 배운 내용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카톡으로 이 영상 공유해 주셔도 좋고 직접 만나서 말씀해 주셔도 좋아요. 아직도 쥐나면 세게 주무르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 덕분에 그분들도 더 이상 고생 안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계속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내용 더 알고 싶다 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그것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거. 여러분 오늘 밤부터 달라질 거예요. 쥐가 나도 당황하지 마시고 발끝 당기기 3초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기 전 5분 루틴 꼭 실천해 보세요. 건강하게 푹 주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100세 시대 건강지킴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